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거 21가지 판례로 본 부합물과 종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근데 뭐 특별히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보시면 판례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21가지 판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이번 달엔 사실은 다 찼어요. 인원이 10분 다 찼고, 미리 예약을 하시거나 그러면 다음 달에 아니면 뭐 조금 한두 분 정도는 더 제가 판매할 의향이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되고요. 기본 교재 1300페이지하고 보조교재 파일 50개. 여기 58만원이고요. 저번 달보다 10만원 올랐죠? 다음 달에는 더 오를 거예요. 이게 68만원으로. 그래서 100만원 정도를 맞출 건데, 그리고 이제 요거 건축관계자, 맹지, 부허가 미등기, 요게 이제 250페이지 정도인데, 요거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 기본교재 사시는 분에 한해서 요거 판매하는 겁니다. 뭐 요것만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것만 따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부합물과 종물에 대해서 판례를 한번 제가 쫙 정리를 해봤어요. 부합물과 종물. 요거.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경매를 하다 보면, 그래서 뭐 과수원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체육시설을 매입했는데, 뭐, 테니스장이 따로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상가를 매입했는데, 거기에 뭐, 딸린 어떤 뭐, 에어컨, 뭐, 어떤 그 부합물,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주유소를 샀는데, 뭐, 지하에 매설된, 기름탱크,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판례가.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 21가지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관련 판례 1번.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씩 문의를 주세요. 어떤 과수원을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사과나무, 배나무가 막 식재되어 있대요.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대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뭐 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이 배나무하고 사과나무가 부합물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또 판례를 보면 감정평가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합물이 아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뭐 다 부합물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감정평가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100% 부합물이고, 그죠? 부합물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포함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기존 소유자 겁니까? 소유자 거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그 토지를 10억에 낙찰받았어.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그죠? 그래, 너 나무 캐가라든가, 아니면 뭐 지호 청구한다든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 부합물과 종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게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 요게 뭐냐면, 요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거든요. 대부분 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과목. 그죠? 미등기. 그런 경우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죠. 그죠? 미등기. 내가 만약에 어떤 내 토지 위에, 기존 소유자의 토지 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든가, 과수가 식재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임목등기를 한다든가 명인방법을 갖춘다든가. 명인방법이 뭡니까? 편말을 걸어넣어서 이건 박영준 겁니다. 그렇게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것은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 임목등기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임목등기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과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낙찰자의 것입니다. 관련 판례 2번. 이것도 대법원 판례인데, 타인의 토지상에 권한 없이 식재한 20개 소유권은, 그죠? 타인의 토지상, 내 토지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상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그죠? 권한에 의하여 식재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한이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니까 타인 토지상에 권한이 있이 식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심어놓고 이거 내 나무야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있어야 된다. 권한이라는 게 뭐죠? 명인방법, 또 임목등기, 그런 걸 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죠. 내 것이라고. 3번.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죠. 그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죠. 수목이 가액에 포함되어 경매 대상 토지 평가일을 뭐 공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목도 감정평가서에 기재가 돼 있다. 그죠? 감정평가서에 기재가 돼 있다. 그러면 낙찰자의 것이지만 등기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그 사람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 거예요. 등기된 임목의 소유자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춘 사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뭐냐면 그 명인 방법을 갖추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명인 방법을 갖춘다는 게 쉽습니까? 그게 대부분 저는 그래 경험칙상으로 그냥 내가 토지하고 그 지상에 있는 나무나 돌, 뭐 어떤 그런 뭐 다른 걸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가지세요, 여러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관련 판례 4번. 요게 이제 대법원 건데 사용대차권. 뭐 말인지 알죠? 내가 토지를 임대차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임대차 했을 때 내가 어떤 임차인이 여기다 식재한 거 있어요. 식재한 수목이나 이런 나무 같은 거. 요런 것은 그 임차인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토지 낙찰 받고 캐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지호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이런 거 갖고 여러분 이거 입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저당권이.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 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어. 여기다 소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임목 등기를 했어요. 저당권 이후에. 그러니까 저당권이 2000년이라고 한다면 뭐 2005년에 나무를 심고 임목 등기를 했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당권 이후니까 이것도 소멸된다. 또는 아니다. 소멸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죠? 우리가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부합물 종물이라는 개념은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기존 채무자 것이냐? 아니면 제3자의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명인 방법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선순이든 후순이든 이것은 저당권이나 뭐 지역권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지. 여기 부합물 종물에 관해서 또는 수목에 관해서는 선순이냐 후순이냐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저당권보다 후순이라 하더라도, 그죠? 저당권보다 후순이라 하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췄다거나 아니면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 겁니다. 이 사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거 죄송합니다. 괜히 이게 착각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뽑아봤어요.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거 저당권 선호와 관계없이, 그죠? 저당권 선호와 관계없이 임목 등기를 한다거나 또는 명인 방법을 갖췄다. 명인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내 것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걸 표하는 것이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팻말을 걸어난다든가 말뚝을 박아서 이건 누구 소유다라고 명인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 보면 자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낙찰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부동산이 부합한 물건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지 아니한다. 그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토지의 사용도차권에 기해서 이 임차인이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는 또는 뭐 과수에 대해서는 이 임차인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토지의 저당권 설정 이후에 명인 방법 또는 뭐 임목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당권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명인 방법을 한 사람 거예요. 이거 뭐 소멸되네 안 되네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어요. 그럼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있으면 임목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이거 소멸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뭐 지역권도 선순위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면 소멸되지만 특히 지역권 같은 경우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 경매 진행되고 있는 물건인데 지역권이 설정돼 있어요. 선순위로. 근데 그건 사실은 맹지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대박이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
뭐 제 교재에는 다 상세히 실어놨습니다. 그 100만원짜리 교재에는 다 실어놨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해 가셨죠?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판례 6번. 요건 감정평가세. 예를 들어서 그죠? 임의경매에서 그죠? 평가액에 포함하였다면, 감정평가세에 포함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경락자의 것이다, 그런 거고요. 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잖아요, 그죠?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그게 대원칙이거든요. 대원칙인데 밑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거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 7번. 이용상 또는 구조상 또는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이것은 사안마다 틀려요. 그죠? 부합물이냐 종물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이 판례 제가 실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2층짜리 건물이 있어. 이렇게 뭐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어. 그러면 이게 2층짜리 건물인데 건물 안에 내부로 대문도 같이 쓰고 있고 그리고 대문으로 들어가서 1층으로 들어가서 1층 내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그런 경우는 부합물로 오는 겁니다. 부합물로. 그런데 대문도 따로 쓰고 있고 또 건물 밖으로 외벽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그럼 이것은 부합물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대부분 판례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뭐 어떤 서로 연결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죠? 층계를 그러니까 얘기죠. 연결돼 있으면 서로 연결돼 있는 경우에도 그죠? 층계를 공동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층계를 서로 따로 사용하느냐 그죠?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면 그죠? 떨어져 생각되면 기존 건물에 부합된 부속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부분 판례입니다, 이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2층짜리가 있으면 이 대문도 하나 1층으로 들어가서 1층 내부의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부합물인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대문은 따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문 들어가서 마당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건물 외벽에. 그럼 이것은 부합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감정평가사에 포함되어 있으면 부합물이고요. 그죠? 뭐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합물 종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 허가권 받아올 때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할 때 그게 약간의 어떤 좀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은 없다. 그리고 이제 판례 8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요거 경매 낙찰자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합물이나 종물이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관계없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을 소유권으로 취득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부합물인지 어떤 게 종물인지 그런 것은 밑에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구나. 주유소 같은 경우 주유소에 저장 탱크 있죠. 저장 탱크는 부합물로 본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면 타당하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유소에 있는 저장고 밑에 나오겠지만 뭐 주유기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주유기에 있는 뭐 캐노피 그런 것들 다 부합물입니다. 그랬더니 일괄 매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이제 판례 9번 보면 그냥 이건 읽어봐도 되겠다. 그죠?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 신청이 대유에 의한 보존 등기를 하여 일괄 경매 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찰 물건의 표시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뭔 말이냐면 어떤 우리가 이제 뭐 대위 등기 아시죠, 여러분? 미완성 건물이 있어. 이렇게 미완성 건물이 있어. 근데 이게 토지의 저당권자가 이 토지도 A고 건물 소유자도 A야. 근데 이게 미완성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준공을 받아야지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토지를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이 완성된 건물은 아니지만 민법상 건물이잖아요. 민법상 건물이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촉탁등기라는 거예요. 촉탁등기. 촉탁등기를 해서 같이 일괄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죠? 일괄매각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타인 소유라든가, 제3자 소유라든가, 아니면 이게 부합물이 아닌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은 조금 한번 신경 써봐야 돼요, 여러분. 관련 판례 10번. 저당 건물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 허가를 하였다 하여 위 건물이 소유권의 변동이 초래할 수 없다. 헷갈린가요? 저당 건물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 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의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다. 헷갈리죠? 제가 밑에 볼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외라는 걸 갖다가 좀 크게 강조했죠. 그죠? 저당 부동산 토지가 있어. 근데 이외에 건물이 있어요. 그죠? 이 건물 이외에, 예서 여기 뭐 다른 거 하나, 그래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가설 건축물로, 이제 그 건축업자가, 공사 현장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건축한 거 있죠. 그런 예를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과 종물 이외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이거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쳐놨습니다.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저당 물건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 허가를 하였다 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요거까지는 그죠? 소유권 같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A라고 같은 사람이라면 요건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지만, 그죠? 이게 경매 개시해서 이게 A고 경매 개시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B의 소유인데 A로 착각해서 경매를 같이 넣어버렸어. 근데 실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B라는 사람이 소유야. 그죠? B라는 사람 소유예요. 그래도 이 건물에 대해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했나? 하여간 판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 경매로 나오잖아요. 골프 연습장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채동산 같은 경우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그게 따라서 내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골프 연습장이 큰 게 하나 나왔어. 야외에 있든 실내에 있든 골프 연습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 치는 거 있죠. 골프 공 찌고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각종 기구들이 이 골프 연습장 물건에 부합되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건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골프공 세척, 보강, 공급시설, 타석 분리용 의자 및 칸막이, 골프용품 보관시설, 이런 것들은 다, 그죠? 그러니까 유체동상으로 골프장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다 이것도 낙찰자가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죠? 낙찰자가 가져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절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건데, 납골당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걸 낙찰 받잖아요. 이렇게요. 납골당을 낙찰 받잖아요. 그러면 탱화, 그다음에 소형 에어컨, 불상, 요런 것들이 에서 절을 낙찰 받는데 요게 부합물이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그죠? 요것도 역시 부합물이다. 왜? 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탱화라든가, 그죠? 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수 시설이죠. 그죠? 불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절이 좀 이상하죠. 그죠? 거기다가 다른 거 갖다 놓으면 좀 모양새가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무조건, 부합물로 보기 때문에 낙찰자의 것이다. 그리고 납골당 있죠. 납골당. 우리가 이제 납골당을 보면, 이게 납골단이라고 하죠. 납골단. 이게, 봉안에서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쭉쭉 쌓이는 거, 요걸 이렇게 납골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한 단에 보통 50개, 100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봉암단을 넣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부합물이냐. 요것만 쏙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요. 그죠? 기존에 있던 사람이 요걸 쏙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납골단이거든요. 납골단도 역시 부합물이다. 그렇게 보는 판례입니다. 이것도요. 대우 고등법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판례 13, 뭐, 유류 저장 탱크, 주유기, 요런 것들도 다 부합물에 포함됩니다. 요거 띠가면 안 돼요. 그죠? 띠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 이거 뭐, 자기가 소유자라고 떼가지 마시고, 요것도 다, 부합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영업시설 중 일부, 영업시설물에 관한 내용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경수가 있잖아요. 어떤 건물을 낙찰받았어. 조경수 이쁜 게 있어. 보통 뭐 비싼 거 몇천만 원씩 하죠. 기본적으로 뭐 몇백만 원씩 하고. 근데 이런 조경수, 그죠? 이 조경수가, 건물에 있던 조경수가 부합물이냐, 부합물이 아니냐에 따라서 낙찰자거냐 아니냐를 또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조경수도 부합물이다. 함부로 캐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상가, 뭐 예식장 건물을, 결혼식장 건물을 낙찰받았어. 그럼 거기에 예식장 내 음향기기, 스피커, 조명시설, 뭐 이런 회의실 내 음향기기, 요런 것들도 다 종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낙찰자의 것이에요. 함부로 떼가면 여러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제가 쭉 나와 있고, 관련 판례 15. 어떤 이제 이게 공장에 관련된 건데요. 공장에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 공장 부지에. 그런데 요걸 때리 부숴버리고 새롭게 이제 여기다 이렇게 똑같은 토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두 동 정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이 이때 이제 설정됐겠죠. 공장이니까 뭐예요? 공장저당법에 의해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기계기구까지 다 같이 공장저당 목록에 포함되는 거죠. 공장저당법이 뭐라고요? 토지 플러스 건물 플러스 기계기구까지 다 이 공장저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걸 때리 부숴버리고 이렇게 지금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는 중에 요게 이제 경매가 나왔어. 그럼 이 두 개의 건물이 부합물이냐 공장 저당권의 목적물이냐, 그러니까 공장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공장 저당권의 목적물이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될 거예요?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도 공장을 때려붓고, 기존 공장을 때려붓고, 공장을 새로 신축했을 때, 어차피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이런 건물을 신축하고 있잖아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장 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대구 고등법원에서 판례를 한 게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아까 이거 뺐구나. 조경수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예식장에 뭐 수배전 설비, 그 다음에 뭐 아까 조경수, 발전 설비 등 다 이런 것들도 부합물입니다. 이거 함부로 떼가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낙찰받는데 창고, 물탱크실, 뭐 경비실이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이걸 옛날에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 경비실도 부합물입니다, 여러분. 낙찰자가 그냥 가져가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이게 뭐 괘씸해가지고 이렇게 뭐 재판을 걸은 것 같은데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창고, 물탱크 뭐 이런 것도 다 부합물입니다. 부합물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냥 가지시면 돼요. 여기 진짜 나와 있고 판례 18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3자 소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제3자 소유의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채무자 소유의 건물의 부합물로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하죠. 제3자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제3자의 권한인 상태에서는 그게 바로 비록 경매 물건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거예요. 제3자의 권한에 의한 거니까. 아까 뭐 수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제3자의 것이라고 한다면 제3자의 것입니다. 그거요. 그죠? 명인방법이나 특히 뭐라고요? 임목등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또 명인방법이나 임목등기는 이 저당권보다 후순위라고 소멸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착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그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거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나? 요거 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요거. 이거 대법원 판례인데 종물이라거나 부합된 부속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 신청된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고서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경락 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그 경락은 이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아까하고 똑같은 판례죠. 그죠?
종물이나 또는 부합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같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런 거 진짜 뭐 부착되어 있는 것들 기존의 소유자가 떼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판례를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겁먹으라고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별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어. 건물 내에 어떤 방에 있어요. 안방. 아니면 또 거실이 이렇게 있어. 거실 안에 벽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여기다가 뭐 한 이게 1000만원짜리 막 대리석으로 만든 어떤 그 조형물을 딱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떼내게 되면 어떤 벽체에 대한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역시 부합물로 보는 겁니다. 옛 단적인 농담으로 하나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벽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고가의 뭐 이렇게 그 조형물이 붙어 있어. 그런데 이 주인이 이걸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이게 자기 거라고. 아니 참 이게 비싼 거라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이건 유치권은 인정 안 되죠. 지 물건에 지가 유치권 행사하는데 유치권 되겠습니까? 또 유치권을 넘어왔냐? 일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종물이거나 부합된 부속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렇지만 같이 경매가 신청됐어. 그런 경우에는 그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판례 20번. 뭐 이거 똑같은 거네요. 뭐 그죠? 뭐 이런 그 향나무, 수목 등의 경우 똑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등기된 임목이라거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으로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죠? 뭐 단층 정자, 주상 이거 뭐야? 주차 전립, 정원석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다 부합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뭐 향나무라든가 수목이 과일나무가 있었어. 그런데 낙찰자가 베어버렸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판례인가 본데, 요것은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들인데,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큰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여기 여기도 뭐 야구장도 있을 수 있고, 약간 골프장도, 쬐깐한 골프장 연습장도 있을 수 있고, 골프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테니스장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테니스장이 여기에 토지에 부합되냐 안 되냐 그것도 재판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당연히 테니스장도 그죠? 여기에 부합된 거죠. 토지에 부합된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확정한 것도 없고 특별히 제가 이제 부합물과 종물에 대해서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근데 마지막 22번째 요거예요. 수목이 여기 읽으면 되겠다. 토지와 수목이 동일인에 속하였다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목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 토지에 관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 성립요건을 이거 관습법상 법정지상에 나오지? 어쨌든 이거 수목도 역시 대부분 낙찰자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거의 다 이제 수목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배나무나 사과나무에 대해서 과수원에 대해서 판례가 엇갈리는데 이제 대전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수원을 낙찰받았어. 과수원을 낙찰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명인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임목등기가 돼 있어서 그죠? 임목등기가 돼 있어서 등록이 돼 있다면 이 사람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 토지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소유자 거다. 그러면 낙찰자의 것입니다. 기존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낙찰 겁니다. 임차인이 사과나 배나무 주장에 싹 캐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캐가라고 하면 되고, 안 캐가면 치료받으면 돼요. 그죠? 신경 쓰십니까? 그죠? 재판 걸어서 저기 하면 금방 끝나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인데도 이렇게 좀 주저리들이 떨어봤어요. 어쨌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낙찰자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면 된다. 단 주의할 것은 3자의 권한이 있다든가 3자가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하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도 없어요. 삼작가라고 해도 캐가라고 하면 되잖아. 그죠?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아니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세요, 여러분? 낙찰받으면서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거 걱정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상담을 받았어요.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어요. 근데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2006년 5월 8일 이전에. 2006년 5월 8일이 뭔 날이에요, 이게요? 어버이날이라고요? 2006년 5월 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대부분 이게 이제 기준을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요거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갖고 있는 저만의 교재, 또 우리 100만원짜리 교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요거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네.